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 소장 주목한 숫자는 오늘 32% 가져왔는데요. 그건 뭐예요? 이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역대 3년차 대통령의 지지율 평균치가 32%였거든요. 3년 차가 아니라 4년 차? 3년 딱 3년 보낼 끝나고. 때? 네, 그죠? 그렇죠. 4년 초기. 4년 초기. 그때의 역대 대통령 평균이 32예요? 예, 지금 역대 대통령 빼고 말씀드리면 노태우 12,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2%로 이 평균 치가 3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노태우 대통령 12% 나왔는데 이거는 3당 합당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돼서 굉장히 낮았던 것 같고요. 보수 성향 대통령보다는 진보 성향 대통령 임기 3년 끝나고 나서 좀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는데 김대중 노무현이 20%대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일을 못 한다기보다는 중반부가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격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같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대체로 보면 3년 때 이제 평가를 받고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대통령이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레임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정책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레임덕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이 32가 중요해서 가져오신 게 아니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몇 주 전부터 이은영 소장이 혹시 70 넘을까가 뭐 이런 얘기 해서 제가 에이 택도 없죠 그랬는데 넘어버렸어요? 넘었죠. 근데 이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갤럽 조사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특히 그쪽은 고령자층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60대 이상 64%면 굉장히 높게 긍정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관들 조사는 한 60% 초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차에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유턴하는 흐름이 거의 지금 나타난 적이 없는데 역시 아무래도 코로나 리더십,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를 살리는 처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내 처지를 대통령이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긴급 재난지원금도 100% 지급이 됐고 또 국민 취업지원제도 같은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나의 미래도 대비해주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을 실어주는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에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혼자 뛰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도감과 안정감을 가지면서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들은 3년 딱 지날 때 32였는데 평균 문재인 대통령은 60, 뭐 70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집권 초반비에 대단히 높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간 전례를 찾을 수 없다. 코로나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총선 결과가 더 국민들한테 각인되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전민기 팀장도 관련된 숫자 갖고 오셨죠? 네, 저는 47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정확히는 46.9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반응 비율이죠. 3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긍부정에서 있어요. 긍정. 네. 말씀드린 대로 50 넘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원래 거의 정치인들에 대해 긍정이 높지가 않죠. 거의 한 20-30%대로 대부분 부정이 훨씬 높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48.4였으니까 1.5%포인트 차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정상회담 때 48.4가 최고치였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지금까지 거기에 육박한다. 분석했던 것 중에. 그때 대통령 지지율은 83%. 그렇죠. 그러니까 50이 넘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이런 추세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긍정 감성어 자체가 좀 많이 세분화되고 좀 세세해졌어요.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뭐 지지한다, 좋다, 잘한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역대 최고, 자랑스럽다, 유능하다, 세련되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정 감성어 같은 경우는 위기, 경제 위기, 어렵다, 믿지 못하다, 언플인데 부정 감성어는 좀 단순화되고 있고 긍정 감성어는 좀 세분화되고 있고 약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좋은 건 더 좋다. 어떻게 좋은지를 더 세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긍정이 46.9라고 그랬죠? 네, 부정은? 그렇습니다. 부정은 28.4입니다. 28.4. 예. 그 부정 감성어는 단순화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경제 위기 외에 지금 사실은 공격거리가 마땅히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감성어 외에 연관어 같은 경우는 정부, 국민, 취임, 코로나, 경제, 지지율, 긴급재난지원금, 방역, 정책 과제인데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 3주년 특별 연설을 대통령이 했잖아요. 우리 전 팀장이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체 총량을 분석했다고요?
이거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요. 한 신문사가 한 건데 네. 250회 이제 그 특별 연설을 했더라고요.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네. 특별이 아니고 예. 모든 연설. 250회. 모든 연설. 네, 그렇습니다. 약 77만 자, 16만 개가 넘는 단어를 썼고 그중에 이제 조사나 관계사 이런 걸 뺐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2240번 사용한 우리라는 말이었고요. 국민이 1853번, 여러분이 1584번.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 분석은 감성 터치에 좀 능하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게 연설문이라는 게 내가 중심이 되는데 어떤 국민을 좀 더 중심에 놓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됐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한 1370번, 평화 1256번, 함께, 협력, 한국, 정부 이런 단어 1000번 이상 사용했고요. 경제와 연관된 단어는 산업을 한 800여 번, 기업 660번, 혁신 640번, 발전, 성장 이런 단어 썼고 외교 안보에서는 한반도, 북한 237번, 남북 210번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사용 빈도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연설 때마다 외교 안보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적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번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좀 저는 이제 좀 의미 있게 들었던 거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런 역발상 메시지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어떤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데 타이밍에 맞는 메시지를 또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메시지 관리 잘 하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집단 감염했을 때 지난번에는 부정 감성은 확 올라갔거든요. 한번 이 대처하는 걸 보다 보니 이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신뢰나 확신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오히려 확진자가 늘었는데 긍정 감성어가 올라가는 최근에 특이한 좀 현상. 최근 며칠 사이에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직 숫자가 몇십 명 단위라 그렇지도 그건 그렇습니다. 또 이게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일이 없어야죠. 없어야죠. 그러면 아무튼 전 과거 대통령과는 비교가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혹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는데 사실 원래 자기 득표율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임기 말까지 갖기가 힘들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징크스가 있었어요. 항상 임기 말 징크스가 이제 측근 비리나 스캔들 같은 걸로 해서 지금 평균 32%보다 8에서 한 10% 정도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41% 득표를 했는데 한 10% 정도는 더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확장형 대통령. 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니까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4년차 때 50% 가까이 갔다가 그 아들들의 어떤 뭐 아들들이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40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쭉 되죠. 떨어져 버렸죠.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이 4년 차면은 뭐 20에서 30%였는데 지금 그렇죠. 놀라운 수치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지 50% 도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에는 관심 없고 코로나 경제 위기는 진짜 제대로 극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제로 전 팀장 어떤 숫자 또 가져왔어요? 99.9라는 숫자입니다. 뭐죠? 그 서울 강북관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아까 일부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 뉴시스 기사였는데 그 입주민 중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가 이분을 좋아했고 99.9% 주민들이 아마 이분을 지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가져왔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봐도요.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다 나와서 포스트잇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관계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예전에도 이 경비원과 갈등 한번 있었을 때는 이 주민들 입장이 좀 엇갈렸었어요. 그 압구정동 사례는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99.9가 맞죠. 그 가해자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가해자하고 이제 거기 입주민하고도 부딪힌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성향을 알고서 지금 그 경비원분 억울함 풀어달라는 목소리 아주 높죠. 네, 국민청원 참여자가 아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14만 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9만 4천 명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제발 좀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극단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이제 분석하기 전에 많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언급량이 한 2, 3일 만에 10,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경비원, 추모, 입주민, 아파트, 주차, 분향소, 가해자, 유서, 국민청원, 촛불 이런 단어들로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목소리 좀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부정 감성을 보면 폭행, 갑질, 폭언, 허망하다 이런 단어 보이는데
갑질이라는 단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갑질 이 단어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게요. 네, 1년 동안 기사를 보니까 머슴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언급량만 하더라도 한 47만 8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근데 이제 보니까 최근에 그 갑질이라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뭐 직원 회사 KT, 박찬주, 방송국, 문화, 재벌, 대한항공 아직도 등장을 하거든요. 최근에 가장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청주 방송에 그 프리랜서 PD 있었거든요. 그 맞아요. 관련한 사건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부정 감성어 비율이 60.3이고 논란, 폭언, 폭행, 무섭다, 지치다, 횡포, 진상이다. 하도 나오니까 이제는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목소리들이 가장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 관련 뉴스가 쭉 있다가 좀 잠잠했는데 이번에 또 크게 나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군요. 그렇습니다. 관련 숫자로 이은영 소장은 뭘 갖고 왔죠? 저는 470만 명을 갖고 왔는데요. 470만? 예, 이게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숫자인데요. 전체 취업자에서는 약 17% 정도 되고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40% 정도 되는 비율로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 숫자가 4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이 나이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부러워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그래서 고다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지금 이 고다자라는 이런 그 직종과 관련해서 대표 직종으로 지금 경비원이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주거 실태 변화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2018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주택 유형의 아파트가 49%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 주택이 33.3, 다세대가 9.3% 수준으로 해서 아파트 거주가 계속 증가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혼 남녀 3,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도 보면은 신혼집 주택 유형으로 거의 10명 중 8명이 아파트를 선호해요. 근데 요새 이제 아파트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 층간 소음이나 주차 그 시스템 오작동에 대한 어떤 항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항의들을 결국 다 받는 사람이 경비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이 계속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반복돼 왔잖아요. 네. 참. 오늘 추모 모임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임계장 이야기라는 그 책을 조정진 씨가 썼는데 이분이 임계장, 임시계약직 노인장. 예, 맞습니다. 저는 계장이 뭐 부장, 차장, 계장 그 직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 좀 소개해드리면 엊그제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그 동료들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썼던 제가 이제 사회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아파트 경비원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가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살피고 헤아려 주십시오. 이 죽음에 대해 무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에도 이것을 그 흔한 갑질 중에 하나라고 그냥 노인 경비원 하나 죽은 일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런 내용을 쓰셨거든요. 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쓰셨고 한번 반짝 또 관심으로 끝날까 봐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빅데이터 상에서도 읽혀졌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걸 추후에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 쪽으로까지 이어질지가 좀 어떤 화두인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이 소장님? 이 경비원 문제만이 아니고 그 고령자 노인장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처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 부분이 그리고 거기 항상 폭행이 수반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이게 분쟁이 아파트 공동체의 분쟁 수준이 굉장히 예민하고 좀 첨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비원들이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대상은 다 경비원에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담도 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경비원 근무하는 곳에 에어컨 설치해주는. 그렇죠. 네. 뭐 이런 아파트를 좀 만들어 갈 수 없을까? 그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한국여론연구소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